저희 안어주 김파고가 주목하는 2022년 2월에서 3월에 기대되는 공모주 탑5는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2월에서 3월에 공모주 청약 일정을 발표한 17개의 공모주 중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봐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종목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권사의 계좌는 어디이며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영상입니다. 야너주 구독자분들 모두 설날 연휴 잘 쉬고 계신가요? 이번 주는 설날 연휴에다가 현대엔지니어링이 공모를 철회하면서 청약 일정이 하나도 없는데요. 2월 7일 월요일, 2월 둘째 주부터 3월 8일인 화요일, 3월 둘째 주까지 총 17개의 종목의 청약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일반 기업이 13종목, 스펙주가 4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2월 둘째 주부터 3월 초까지는 매주 공모주 일정이 있을 정도로 매우 빡빡하게 공모주 청약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빡빡한 공모주 일정에서 우리가 미리미리 계좌를 개설하려면 어떤 종목이 매력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저희 안어주 김파고가 다음 4가지 기준인 공모 규모, 그리고 공모가 상단 대비 주관사의 평가 수익률, 상장일날 유통가능 금액과 상장 예정 시가총액, 그리고 사업 영역 및 모멘텀,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어떤 종목이 매력도가 있는지 따져보았습니다. 1월 27일 날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온 인카금융서비스의 경우에는 기관 경쟁률이 13대 1을 기록했고, 공모 가격은 공모 밴드 하단보다도 하회를 한 18,000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청약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분석에서 제외했습니다. 인카금융서비스는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하는 기업인데요. 1월 28일 날 코넥스에서 16,950원으로 마무리돼서 공모 가격보다도 낮은 모습을 보였네요. 또한 같은 날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가 공시된 바이오 FDNC 역시 기관 경쟁률 74대 1로 저조했고, 공모 가격 역시 공모 밴드 상단보다 하회한 28,000원으로 확정이 돼서 바이오 FDNC 역시 청약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오늘 공모주 분석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모주 청약 일정이 없는 2월 첫째 주와 청약은 두 종목이 예정되어 있지만 기관 수요 예측 결과 매력도가 많이 낮아진 인카금융서비스와 바이오 FDNC에 청약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2월 1주차부터 2월 2주차에는 스펙 종목 두 종목만이 청약 일정이 있고 나머지는 공모주 청약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2월 14일인 월요일부터 3월 8일인 화요일까지 현재 1월 31일 영상을 촬영하는 기준으로 공모주 청약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11개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단 주의사항으로 본 영상은 1월 31일 월요일날 촬영되었는데요. 이 이후에도 공모주 청약 일정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2월 14일에서 3월 8일에 청약을 진행하는 11개 종목 중에서 공모주 청약 매력도가 높아 보이는 5개 종목은 어디일까요? 저 김파고가 가장 기대하는 공모주는 바로 유일 로보틱스, 퓨런티어, 대명에너지 세 종목이며 BCNC와 G2파워 역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모주의 매력도를 판단할 때는 저는 첫 번째 공모 규모, 두 번째 예상 수익률, 세 번째 유통 가능 금액과 상장 예정 시가총액, 마지막으로 사업 영역 및 모멘텀에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각 종목을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 김파고가 주목하는 공모주 첫 번째는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유일 로보틱스의 매력은 순이익이 나는 산업용 로봇 기업이다 라고 한 문장으로 줄여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유일 로보틱스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주관하며 3월 7일에서 8일에 청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일 로보틱스는 공모가 상당 9,200원 기준으로는 상장 예정 시가총액이 789억 원밖에 되지 않는데요. 주관사가 평가한 유일 로보틱스의 가치는 16,500원으로 상당 기준 업사이드가 무려 80%나 된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일 로보틱스의 가장 큰 장점은 로봇이라는 테마를 업고 있음에도 최근 4개 분기 순이익이 나서 이러한 순이익 35억 원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40배를 적용받았다는 점인데요. 유일 로보틱스의 단점은 일반 공모 금액이 49억 원밖에 되지 않아서 청약 경쟁률이 높아진다면 예상되는 수익은 적어질 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상장일날 유통가능 금액이 217억 원으로 매우 낮아서 상장일 주가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또한 사업 영역이 자동화 시스템 및 산업용 로봇이라서 최근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투자하면서 시장에서 로봇 관련 테마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유일 로보틱스에도 많은 청약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김파고가 주목하는 두 번째 공모주는 퓨런티어인데요.
퓨런티어는 자율주행 테마라는 아주 좋은 테마를 가지고 있는 공모주입니다. 퓨런티어의 주관사는 유안타증권과 신한금융투자인데요. 유안타증권이 대표 주관사라서 전체 공모 금액의 70%를, 신한금융투자는 30%를 주관합니다. 이러한 퓨런티어 2월 14일에서 15일 날 공모주 청약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퓨런티어는 기술성장 특례 기업으로 상장되기 때문에 공모가 산정 당시에 적용된 이익이 미래이익인 2022년에서 2024년의 추정이익을 현재 가치화한 45억 원의 밸류에이션 32배를 곱해서 주관사의 평가금액 18,000원, 1,440억 원을 계산했으며 희망 공모가 상단은 13,700원, 시가총액으로는 1,100억 원 수준입니다. 주관사 평가 대비 공모가 상단의 시가총액 수익률은 약 32% 정도 되는데요. 이러한 퓨런티어도 역시 일반 투자자에게 모집하는 공모 금액이 55억 원으로 낮기 때문에 주관의 수요 예측 결과가 흥행한다면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예상되는 수익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퓨런티어 역시 상장일날 유통 가능 금액이 267억 원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주가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사업 영역이 자동차 전장용 카메라 공정 장비를 만드는 자율주행차의 핵심 테마라는 점에서 공모 청약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 김파고가 주목하는 공모주 세 번째는 대명에너지입니다. 대명에너지는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주관을 하는데요. 청약 일정은 3월 3일에서 3월 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명에너지의 매력도는 공모 금액이 크다는 점과 사업 영역이 매력적이라는 것인데요. 대명에너지는 공모가 상당 기준으로 29,000원, 시가총액은 5,200억 수준인데요. 대명에너지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신재생에너지인 풍력과 태양력 발전소를 건설, 운영하는 회사인데 국내에 비교할 기업이 없어서 공모가를 산정할 때 해외 기업을 비교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주관사의 평가 금액인 37,600원을 계산할 때 PER 밸류에이션과 EBITDA 밸류에이션 두 가지를 적용해서 이러한 두 가지 밸류에이션으로 나온 계산 가치의 평균치를 적용한 6,700억을 주관사는 평가 가치로 계산했는데요. 다만 공모가 산정할 때 모든 기업을 해외 기업으로 산정했다는 건 국내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대부분의 경우에 해외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보다 낮기 때문에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가총액 자체가 큰 만큼 상장일날 유통 가능 금액도 1,300억 원 수준으로 금액 자체는 낮지 않은 수준이라 부담일 수 있습니다. 김파고가 주목하는 공모주 네 번째는 BCNC인데요. 2월 21일에서 2월 22일 NH투자증권에서 공모를 주관하는 종목입니다. BCNC는 반도체 부품인 합성 쿼츠를 제조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공모가 상당 기준 11,500원은 시가총액으로는 약 1,500억 원 수준인데요. 주관사는 14,400억 원, 시가총액을 1,850억 원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에는 2021년 3분기 순이익을 연환산한 74억 원에 PER 밸류에이션 25배를 곱한 가치를 산정했습니다. CNC 역시 일반 투자자에게 모집하는 금액이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72억 원밖에 되지 않는데요. 상장 시가총액이 작은 만큼 상장일날 유통 금액 또한 344억 원으로 낮은 수준이라서 상장일 주가 흐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야노주 김파고가 주목하는 다섯 번째는 G2파워인데요. G2파워는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에서 3월 2일에서 3월 3일에 청약을 예정하는 종목입니다. G2파워의 가장 큰 매력은 상장 예정 시가총액과 유통 가능 금액이 매우 낮다는 점인데요. 공모가 상단인 16,400원은 시가총액으로는 600억 원밖에 되지 않으며 상장일날 유통 가능 금액 역시 상당 기준으로 163억 원이라서 유통 가능 금액이 매우 작다는 점에서 상장일날 주가 흐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G2파워는 전력 공급에 필요한 수배 전반 및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개발 및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친환경 에너지라는 테마를 탈 수 있는데 공모가 산정 시에 적용된 순이익이 미래이익이 아니라 최근 4개분기 이익인 28.6억 원에 밸류에이션 24배를 적용해서 주관사의 평가 시가총액 670억 원을 계산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파고가 주목하는 5개 종목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공모주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권사 계좌는 어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5개 종목의 청약 일정이 빠른 순서대로 퓨런티어부터 유일 로보틱스까지 정리한 표인데요. 이러한 5개 종목의 주관사 중에서 20영업일 계좌 개설 제한이 없는 증권사는 삼성증권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증권사는 모두 20영업일 내에 단기간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데요. 이럴 경우 은행 연계 계좌를 통해서 증권사 계좌를 만들면 20영업일 제한 없이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는데요. 유안타 증권의 경우에는
우리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인 우리원 뱅킹을 통해서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나머지 신한, NH, 한투, KB의 경우에는 모두 카카오뱅크의 은행 연계 계좌를 통해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11개 종목 중에서 5개 종목의 매력도 그리고 계좌 개설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나머지 종목들은 청약 안 할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앞서 살펴본 5개 종목도 포함해서 모든 공모주의 청약 판단에 있어서는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 나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청약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다만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는 보통 공모주 청약 하루나 이틀 전에 나오기 때문에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 나서 해당 증권사의 계좌를 준비하려면 조금 시간적으로 빡빡하기 때문에 2월 14일에서 3월 8일까지 공모 청약이 있는 11개 종목의 종목명과 주관사, 공모가 상당 기준 시가총액, 주관사 평가 기준 시가총액, 해당 기준 업사이드 수익률, 적용되는 이익과 적용 밸류를 한 장의 표에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제가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하더라도 화면에서 보시는 표를 보시면서 매력적이라고 판단되는 종목이 있다면 해당 종목을 주관하는 주관사의 증권사 계좌를 미리미리 만들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 종목의 매출 방법과 일반 투자자의 모집 금액, 상장일날 유통 가능 금액과 유통 비율, 사업 영역과 비교 기업 등을 한 장의 표에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이러한 표에 나와 있는 수치를 한 번씩 보시면서 김파고가 주목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매력적이라고 판단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해당 종목의 증권사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신다면 이후에 수요 예측 결과가 좋게 나왔을 때 청약에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청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면 본 영상은 공모주 청약 권유 영상이 아닙니다. 또한 오늘 영상의 목적은 공모주 일정을 가볍게 스크리닝함으로써 필요한 증권사 계좌를 미리미리 준비해두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여러 종목을 비교하기 위해서 저는 특정한 기준을 사용했지만 이러한 기준이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판단 및 분석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 특정 공모주에 대해 부정적 혹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렸더라도 이는 영상에서 언급하는 특정 기준에 따른 결과이며 청약에 대한 최종 판단 시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자, 설날 연휴에도 야너주의 영상과 함께 해주신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모두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도 야너주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 김파고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